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는 칼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중기에는 충분한 양의 칼슘이 토양으로 살포가 되어야 하고 후기 이후에는 정량의 칼슘이 연면 시비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칼슘 수확량 증가시키고 과피 잘 만들고 저장성 좋아지게 하고 스트레스 저항성 좋아지게 한다. 그럼 칼슘이 부족했을 때 일단 코르크 스팟, 코르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워터코어, 여기 이제 물관이 있었던 그쪽이 조금 갈변되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가 붕괴되는 현상, 그리고 이제 과일 표피가 이렇게 좀 갈색이 되면서 물렁물렁해지는 현상, 그리고 비터핏은 우리가 고두병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증상들은 다 이제 칼슘의 부족 증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도 인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칼슘의 부족 증상은 모두 연면 시비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피에만 칼슘이 집적이 되는 연면 시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칼슘 안 좋고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라는 질산 암모늄 형태를 공급을 했고, 칼슘 나이트레이트, 질산 칼슘이 들어갔죠. 이 두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량 좀 증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고두병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착색이 된 범위는 증가했고요. 피질의 칼슘의 함량, 그러니까 과육의 칼슘의 함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피의 품질 자체도 증가를 했고요. 과피의 칼슘의 함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칼슘은 지금 연면시비한 칼슘이 아니라 땅에 뿌린 형태의 칼슘을 비교하는 건데, 땅에 뿌린 형태의 칼슘은 과피의 칼슘의 함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육의 칼슘의 함량을 증가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두병도 적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보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칼슘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냐? 저는 계속 연면 시비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물관으로만 이동합니다. 물관을 통해서 입으로도 가고 과일로도 가고 하는데요. 자, 유곽이랑 좀 적과가 끝난 성숙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곽기에는 입이 조그매요. 그리고 성숙기에는 비대기 성숙기에는 입이 굉장히 커져 있겠죠. 칼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관으로만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관으로 칼슘이 이동하고 물관으로 물이 이동하는 기본 기작은 증산작용에 의해서입니다. 증산압이 세게 부과가 되는 곳은 바로 입일 거고요. 그럼 유곽기에는 증산압이 적을 거고요. 입 쪽으로 물이 덜 갈 거고, 비대기 이후에는 입 쪽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물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물에 녹아있는 칼슘도 많이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양의 칼슘을 공급했다고 했을 때 유곽기에는 물과 칼슘이 입으로 적게 들어가니 나머지 물과 칼슘들이 충분히 과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기 착색기, 그러니까 생육 후반기에는 입 쪽에 증산압이 세게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과 칼슘이 입 쪽으로 집적되는 양이 훨씬 많아지고요. 과일 쪽으로 들어가는 칼슘의 양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칼슘의 이동의 기본 기작이고요. 두 번째 기작은 칼슘은 이동성이 굉장히 느립니다. 물관으로만 이동하니까요. 증산압이 걸려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작용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은 이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초기부터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고, 생육 후반기에는 칼슘을 뿌리를 통해서 넣어줘봤자 어차피 과일로 들어가는 칼슘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의미가 없다는 아니지만 효율성이 초기 중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초기 중기 왼쪽 쪽 초기 중기에는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칼슘이 이른 시기에 다량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성숙기의 후기에는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칼슘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칼슘은 연면 시비로 공급이 되어야지 과피라도, 그리고 아주 소량으로 과육이라도 칼슘이 들어가서 과일 쪽에 칼슘 결핍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는 칼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의 이동 기장은 두 가지가 있었죠.
초기에는 과일로도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후기에는 과일보다는 입으로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가고 입에 들어간 칼슘은 다시 과일로 재전류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기작과 두 번째 기작, 칼슘은 나무 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느리다. 나무 안에서 이동이 굉장히 느리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초기, 중기에는 충분한 양의 칼슘이 토양으로 살포가 되어야 하고 후기 이후에는 정량의 칼슘이 연면시비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초중기에는 토경으로 칼슘을 줘야 하고 후기 이후에는 연면시비로 칼슘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의 칼슘을 주어야 되냐라는 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연면시비보다는 토양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칼슘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칼슘은 물에 녹아서 물과 함께 물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용성, 물에 녹는 형태여야지 작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물에 녹는 형태는 결국엔 질산칼슘과 염화칼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칼슘 비료라고 사용하셨던 석회유황이라든가 탄산칼슘, 석회 같은 경우는 물에 안 녹습니다. 석회유황 1kg 녹이기 위해선, 석회유황에 포함된 칼슘을 1kg 녹이기 위해선 물이 400L 필요하고, 석회에 포함된 칼슘을 1kg 녹이기 위해선 물이 66,000L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칼슘 공급의 소스로 적합하지 않고요. 물에 녹는 형태의 칼슘은 염화칼슘과 질산칼슘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화칼슘, 염소와 칼슘이 같이 공급된 형태보다는 이 질산칼슘, 특히나 초기, 중기에는 질소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질산제질소와 칼슘이 같이 공급될 수 있는 형태인 질산칼슘을 초기, 중기에, 수용성인 질산칼슘을 초기, 중기에 충분한 양을 토양에 넣어두시고 후기 이후에는 연면시비로 칼슘의 정량을 보충하는 것이 칼슘 공급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질소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질소의 형태, 인산의 중요성, 그리고 흡수가 어렵고 이동이 어려운 인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인산의 형태, 그리고 칼륨의 중요성과 황산칼륨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칼슘의 중요성과 올바른 칼슘의 공급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12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주하시는, 물에 녹여가지고 비료를 물에 녹여가지고 양분을 공급하는 광주 형태에 적합한 레가라는 제품이 포함된 12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형태는 관주를 못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냥 땅의 비료를 살포하는 형태의 12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 관주 설비가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형적인 문제라든가 설비의 문제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물에 비료를 녹여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도 그냥 물만 공급하시고 비료를 땅에 뿌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설비가 있으시면은, 그리고 또는 설비를 구축하셔가지고 비료를 물에 녹여서 공급하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비료의 이용 효율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용수를 조금 절약할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비료 이용 효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작물의 수확량이라든가 품질이 상승되는 결과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주 재배를, 그러니까 비료와 물을 따로 공급하는 게 아닌 비료를 물에 녹여서 공급하는 형태의 농법을 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의 중요한 양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중요한 양분을 다 포함시키는 10프로그램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좀 문의사항 또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에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